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에어팟 맥스가 이번에 무려 6년 만에 2세대 모델이 나왔는데요. 모두의 예상과 바람을 깨고 디자인이 진짜 1도 안 바뀌었습니다. 6년 전 설계, 4년 전 칩셋 딸깍 얹어서 신제품이라고 내놓은 거죠. 그래서 저도 써보기 전에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는데요. 막상 써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재료들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설계가 오래됐든 가격이 비싸든 이렇게 제품 완성도로 증명하면 됩니다. 디자인은 이미 다들 익숙하실 테니까 패스하고요. 바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제가 지금까지 측정한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무려 1등이네요. 가격이 80만 원 중반대까지 오르는 게 서운하지 않을 만큼 업그레이드입니다. 기본적인 비교 조건에서는 1세대 대비 평균 2dB 정도 더 좋아진 걸로 계산되었고요. 내부적으로 소음 레벨을 더 높여서 테스트할 때에는 차이가 3dB 이상 더 벌어졌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면 이전보다 1.5배 더 좋아졌다는 애플의 주장이 대략 맞네요. 고음의 물리적인 차음성까지 포함한 전 대역 차음성은 소니보다는 살짝 낮아지는데요. 생활 소음 차단력은 소니가 약간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니까 애플도 업계 탑 레벨로 보기엔 무리가 없죠. 무선 이어폰은 그래도 에어팟 프로의 경쟁자나 더 좋은 제품들이 없는 건 아닌데요. 무선 헤드폰은 이제는 진짜 그냥 애플 소니 미만 잡입니다. 웬만하면 대기업 제품 사라고 제가 댓글로 항상 노래를 부르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죠. 물론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만 투자하는 만큼의 성능은 확실히 뽑아줍니다. 에어팟 맥스 2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개선점이 초저음 대역의 차음성인데요. 50Hz 이하 초저음 대역의 노캔 성능이 1세대 대비 평균 10dB 가까이 좋아졌네요. 실제로 비행기나 지하철, 버스의 엔진 소리 차단력에서 바로 체감이 되고요. 걸어 다니면서 쓸 때 발소리가 증폭돼서 올라오는 현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중고음 대역의 차음성은 오차 범위 이내로 거의 비슷하고요. 이 부분은 물리적인 기본 설계가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소음 차단만 필요하다면 1세대에서 꼭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겠죠. 또 생활 소음의 한정에서는 소니 마크 6라는 더 좋은 대안도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 3와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에어팟 프로 3와 비교해봐도 맥스 2가 일단 초저음대의 노캔 성능이 확실히 더 좋습니다. 또 이어폰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자음성이 헤드폰들보다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생활 소음 차단력까지도 에어팟 맥스 2가 더 좋습니다. 물론 헤드폰과 이어폰은 서로 완전한 대체 관계는 아닌데요. 최대한의 자음성을 원하면 에어팟 중에선 맥스가 가장 좋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죠. 한편으로 신호 처리 성능이 올랐는데도 화이트 노이즈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새로 탑재된 AC2 칩셋과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앰프의 음질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네요. 타사 제품들 대비 주변 소리 모드에서의 화이트 노이즈 억제력도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주변 소리 특성은 1세대 대비 좋아진 듯 아닌 듯 미묘한 수준의 개선이네요. 저음역대 특성이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소리가 좀 더 자연스러워졌는데요. 기존보다 고음이 빠져서 소리가 약간 어두워진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물론 에어팟들이 기본적으로 주변 소리 성능이 좋은 편이라서 실제로 쓰는데 큰 불만은 없는데요. 주변 소리 성능은 물리적인 자음성이 약한 이어폰인 에어팟 프로 3가 확실히 더 좋기는 하네요. 한편으로 에어팟 맥스가 칩셋이 AC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적응형 오디오도 쓸 수 있고요. 주변 소리 크기에 상관없이 미리 설정한 수준으로 일정하게 느껴지도록 실시간으로 조절해 줍니다. 그 외에도 대화 인지와 개인 맞춤형 음량 같은 스마트한 부가 기능들도 물론 지원하죠. 다만 에어팟 프로 2 이상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데요. 에어팟 맥스 2도 칩셋은 똑같으니까 추후 지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에어팟들이 윈드 디플렉터 처리가 항상 잘 되어 있죠. 주변 소리 모드에서는 바람 소리가 약간 늘어났지만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반대로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바람 소리가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네요. 화이트 노이즈가 줄어든 것과 함께 여러모로 신호 처리 최적화 수준이 확실히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주변 소리 성능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4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이제 연결성과 통화 품질에 대해 살펴보죠. 무선 딜레이는 애플 환경에서도 에어팟 프로 3 대비 약간 더 빠른 수준으로 좋고요. 게임 앱에서는 웬만한 캐주얼 게임들은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을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하나 참고사항이 삼성 갤럭시 폰 최신 모델들에서는 SBC 코덱으로 연결하면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삼성폰이 3개인데 SBC 코덱은 오래된 S10에서만 제대로 동작합니다. 이건 똑같이 H2 칩셋을 탑재한 다른 에어팟들도 마찬가지네요. 물론 안드로이드에서도 기본 연결은 AAC니까 실제로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무선 신호 강도는 원래도 상당히 강했는데 이 세대에서는 더 좋아졌습니다. 출퇴근 지하철에서 써도 웬만하면 끊김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통화 품질에 관련해서 총 9개의 마이크를 탑재한 기본 설계는 똑같은데요. 기본 설계가 같아도 칩셋이 좋아진 덕분에 통화 품질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저음 대역폭이 넓어지면서 목소리가 좀 더 풍부하게 전달되고요. 소음 환경에서 소음을 억지로 줄이지 않는 대신에 목소리 음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 향상과 함께 에어팟 맥스 2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개선점이네요. 다만 목소리 음색이 인위적인 느낌으로 어색하게 들리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참고로 소니 마크6가 최신 펌웨어에서 통화 품질이 상당히 개선되긴 했는데요. 에어팟 맥스 2 대비 소음 억제력은 좋지만 목소리 음질은 여전히 좀 떨어집니다. 대신에 조용한 실내에서 쓸 때 목소리가 한결 자연스럽게 들리는 점에서는 우세하네요.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에어팟 맥스 C 타입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에어팟 맥스 2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TenX 마크 6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에어팟 맥스 C 타입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에어팟 맥스 2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소니 TenX 마크 6 마이크 음질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40mm 액정 고분자 진동판 드라이버를 비롯한 기본적인 음향 설계는 동일하고요. 앞서도 언급한 대로 회로 설계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앰프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음향 설계가 동일한 만큼 기본적인 소리 특성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요.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은 중고음이 확실히 약간 더 강해졌습니다. 원래 미묘하게 V자인 소리 밸런스가 살짝 개선되면서 특히 보컬이 약간 더 또렷해졌네요. 그 외에도 중저음 대역의 굴곡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개선점도 있습니다. 물론 중고음과는 다르게 중저음은 1dB 정도 미세한 차이는 귀로 체감하기 힘든데요. H2 칩셋과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앰프 덕분에 음질이 확실히 좋아진 점은 확인할 수 있죠. 소리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여전히 초저음의 에너지가 살짝 과한 편입니다. 착용 밀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를 감안해서 의도적으로 올린 느낌이 있고요. 소음이 많은 실외에선 좋지만 실내에서는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먹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에어팟들은 커스텀 EQ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없는 게 아쉽죠.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리의 전체적인 안정감은 소니 마크6와 비교해도 한결 좋은 편입니다. 마크6는 중고음이 불안정한 와중에 고음 에너지도 낮아서 체감 해상력이 떨어지는데요. 에어팟 맥스는 비보정 응답에서 중고음을 기준으로 좌우로 자연스레 산을 그리는 이상적인 레퍼런스 사운드에 훨씬 가깝죠. 그런 의미에서 에어팟 맥스의 기본 소리 튜닝은 세간 행식과는 다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애플이 음향 전문 회사가 아니라는 편견만 극복할 수 있다면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 소리죠. 타사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질수록 좋게 말해서 개성이 넘치는 취향 타는 소리들이 많아서 리스크가 좀 큽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집안 식구인 에어팟 프로 3와 비교해도 음색 튜닝은 맥스가 더 무난한데요. 에어팟 프로 3는 고음이 많이 튀는 V자 소리라서 아무래도 취향을 더 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맥스는 고음 에너지가 일정하게 잘 다듬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훨씬 무난하고 덜 피곤하죠. 실제로 저도 평소에 진짜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에어팟 중에서는 프로보다는 맥스의 손이 먼저 가네요. 비선형 왜곡은 에어팟 맥스 2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확실히 약간 개선되었고요. 재미삼아 에어팟 프로 3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회로 설계 수준이 비슷하면 이어폰보다 드라이버가 훨씬 더 큰 헤드폰이 음질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죠. 지금부터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에어팟 맥스 2는 기존 1세대 C타입 모델과 마찬가지로 유선 무선실 오디오를 지원하는데요. 유선 연결이 음질 차이뿐 아니라 초저음도 약간 빠지는 음색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음색 차이나 착용감 이득을 논하기에는 그 차이가 크진 않네요. 초고음 한계도 약간 높아지긴 한데 애초에 샘플링 레이트가 48kHz라서 이득이 크진 않습니다. 무선실 오디오답게 비선형 왜곡도 확실히 개선이 되긴 하는데요. 애플 AAC 코덱과 비교하면 이것도 사실 귀로 들릴 만한 차이는 아니네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애플 AAC 코덱이 다른 고해상도 코덱들의 최대 음질 설정과 비릴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에 비하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블루투스 기본 코덱들의 음질이 워낙 떨어지는 편이죠. 특히 이번에 제가 안드로이드 테스트 폰을 소니에서 삼성으로 바꿨더니 AAC 코덱 음질이 더 떨어졌네요. 왜곡이 1% 이상이면 귀가 민감한 분들이 소리가 뭔가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어팟 맥스의 유선 무선실 오디오는 애플이 아닌 다른 기기와 연결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물론 애플 환경에서도 딜레이를 없애고 음질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죠. 나머지 음질 특성들은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최대 출력은 새로운 앰프 덕분인지 볼륨 한 스텝 정도 제법 유의미하게 올랐고요. 소리가 새는 누음은 기본 설계가 똑같다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한편으로 소음 제어 기능을 끄면 초저음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지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내에서 음악을 들을 때도 노캔을 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음량에 따른 적응형 라우드니스 EQ는 저음 대역에서 차이가 크고요. 소리를 작게 들을 때 체감적으로 저음이 약해지는 걸 보완하는 쪽으로 최적화되어 있네요. 16스텝 볼륨 기준으로 12위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착용 위치에 따른 소리 차이는 측정상으로는 헤드폰을 낮췄을수록 중고음이 보강되네요. 보컬 베킹에 민감하신 분들은 측정 결과를 참고해서 착용 위치를 조절해 보시고요. 하나 주의할 점이 이어컵이 넓은 디자인 특성상 너무 낮추면 아래턱 뒤쪽이 제대로 밀착되지 않습니다. 착용 밀폐가 제대로 안 되면 저음이 다 빠지고 노캔도 제대로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이어컵을 낮추려면 대각선으로 앞으로 밀면서 내리는 느낌으로 착용해 보세요. 공간 음향은 개인 맞춤화를 하면 특성이 달라지니까 기본 특성은 참고로만 보세요. 공간 음향을 켜면 중고음이 강해져서 음성이 앞으로 나오고 보컬도 또렷해지는데요. 동시에 저음이 너무 강해지는 점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소음이 많은 실외에서 쓸 때는 저음이 이렇게 많은 것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고요. 저음이 풍성할수록 공간감이 넓게 느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리뷰 마지막으로 공간 음향을 적용한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애플 에어팟 맥스 2에 대해 살펴봤고요. 디자인이 1도 바뀌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가격이 달러 기준 동격이라서 이해는 할 만합니다. 한국 출시 가격은 환율의 영향으로 좀 올랐어도 성능 향상폭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범위죠. 심지어는 그 좋아진 점에 유저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노이즈 캔슬링과 통화 품질이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더 좋은 에어팟 맥스를 쓰고 싶다면 기꺼이 투자할 만하네요. 다만 제가 첫 에어팟 맥스 리뷰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디자인적으로 무게와 이어컵 형상 같은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스타일이 지겨울 수는 있지만 지금 봐도 고급지고 심지어 이제는 패션 아이템 취급이라서 별 문제는 아닌데요. 인체 공학적으로 불리한 디자인이 6년째 개선이 없는 점은 확실히 아쉽습니다. 소니는 이어컵 두께를 늘려서 요다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착용감과 물리적인 차음성을 확실히 챙겼죠. 장시간 착용하는 여행용으로 쓸 때는 무게와 착용감도 제품의 중요한 성능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팟 맥스의 제품 완성도가 워낙 높아서 그 착용감을 알고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러니하죠. 성능으로는 소니 마크6 말고는 비빌만한 제품도 없는데 이제는 그 마크6마저도 가격 차이만큼의 격차가 좀 느껴집니다. 애플이 6년 전 설계 4년 전 칩셋의 조합으로 타사 최신 플래그십 제품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게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네요. 이러니까 애플이 이미 훨씬 좋은 에어팟 다 만들어 놓고 시장 수준 보면서 일부러 천천히 푼다는 게 농담으로 들리지가 않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무선 이어폰 헤드폰은 음향기기이기 이전의 최첨단 전자기기입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대기업이 작정하고 만들면 웬만한 음향회사들은 제품 가격을 아무리 더 올려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이제 이어폰은 잘 만드니까 슬슬 헤드폰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아리지나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